안녕하세요. 김민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근세, 그리고 개세, 개업세무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세는 근무세무사예요. 근무세무라고 하면 그냥 진짜 근무하는 세무사. 세무사협회에서 이제 등록해서 근무세무사 하는 사람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수습 끝나고 바로 개업하기보다는 조금 경험을 쌓으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냥 취업하고 싶다 할 때 근무세무사라고 합니다. 근무세무사는 즉 근로소득하는 월급쟁이겠죠. 어떤 법인은 추가로 업을 더 할 때마다 인센을 받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대표랑 얘기를 해서 자기 근무세무사가 영업을 해가지고 데려온 거래처를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일부분 기장료를 챙겨주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대표랑 많이 협의가 되고, 그 근무세무사로 일하는 분이 거의 뼈를 묻는 데까지는 아니라도 좀 신뢰관계가 서로 되는 상태여야 아마 되는 걸로 알아요. 하여튼 근무세무사는 보통 이제 수습을 끝나고 수습했던 법인에 아니면 수습했던 근무처에서 연계해서 근무세무사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수습이 끝나고 자기가 다른 법인에 한번 다른 사무실에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합격할 때쯤에 근무세무사의 초봉은 3,500 아니면 4,000 이 사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4,000 이상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퇴포라고 하면 조금 웃긴데,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이라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DB, DC 이런 개념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잖아요. 퇴직금 적립을. 그거를 13개월, 어떻게 보면 12개월은 1년이고 거기 플러스 1년을 더하면 한 달치 더 받는 개념이니까. 저는 근무세무사 경험이 없어요. 수습을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름 7급 준비를 하려고 몇 개월간 공부를 했다가 1차가 안 돼서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또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이제 그날 늦은 나이에 개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근무세무사 경험 없고 경험 없는 이제 수습했던 베이스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무세무사 없이 개업을 해도 되냐? 해도 되긴 되는데 몹시 하드코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무세무사 했던 사람들보다 곱하기 2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심지어 근무세무사 했을 때는 공부 플러스 경험을 병행할 수 있는데 나는 경험은 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동기들에게 도와달라고도 많이 해야 되고, 나한테 왔던 수임할 수 있었던 것들도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필드의 경험 능력치가 떨어져서 못할 수 있는 경험도 몇몇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스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무세무사 경험이 진짜 많이 도움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습 때의 약 6개월간의 경험치는 물론 그것도 엄청난 경험치가 돼요. 그때만으로도 충분히 뭘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고 생각했던 것 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근무세무사 경험은 되게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처음에 수습했을 때 좀 약간 한정적이잖아요. 재산세제가 많은 곳일 수 있고, 진짜 기장만 많이 하는 데도 수 있고, 아니면 경정만 하는 데일 수 있고, 또 다른 등등 컨설팅을 좀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걸 더 배울 수 있는 확률이나 그런 상황이 극히 낮기 때문에 한 근세를 못해도 최소 2년, 수습 끝나고 한 2년, 그냥 3년 차부터는 개업을 하든 다른 걸 하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개업세무사, 개세라고들 하는데 그걸 얘기해 볼게요.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은 그냥 차라리 이걸 말할게요. 예전에 블라인드 얘기할 때도 조금 넌지시 말했는데, 시장은 블루오션, 레드오션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기장 같은 경우는 진짜 과거에 라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보면 그때도 기장료가 월 몇만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그 가격이었는데 지금도 그 가격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기장 가격은 1, 2년, 몇 년이 아니라 한 몇십 년 동안 거의 일정하다. 대신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좀 한 4, 5인데도 불구하고
수임한 거래처가 막 100개, 200개까지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한 거래처당 받는 기장료랑 뭐 조정료까지 다 한 금액이 한 개 정도가 직원 한 명의 월급 정도기 때문에 과거에는 직원이 급여가 한 30만 원, 40만 원 월? 그러니까 엄청 과거에. 그래도 뭐 2000년 초반 아니면 2010년 때만 해도 100만 원대 초반이니까 이제는 한 20개 정도 돼야지 직원 한 명의 연봉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럼 세무사는 뭘 먹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장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레드오션이다. 기장료가 오르면 월급이 오른 만큼 기장료도 오르면 괜찮은 치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상황이 기장은 많이 안 좋다. 개업세무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우고 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기장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또 과거에 비해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기장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또 그거 아니냐. 과거에는 사업하시는 분이 적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다 한들 또 반대로 세무사 사무실도 늘어났고 이제 기장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세무사 분들이 여러 가지 업력을 더 하려고 뭐 컨설팅이라 하면 뭐 상속 증여세의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재산세제, 그리고 경정 청구, 그리고 뭐 보험 이런 등등의 업력을 좀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은 되게 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엄청 밝다. 다만 이 기장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있어야 처음 기업했는데 누가 감히 이제 재산세를 맡기고 뭐 경정 청구를 맡기고 세무조사를 맡기겠어요. 그거는 근무처에서 근무세무사를 좀 몇 년 일해도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 화법도 있어야 되고 경험치와 이런 재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한두 번 수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려면 사무실을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게 버티려면 기장이 받아줘야 되지만 기장이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개업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전해도 되고, 그리고 세무사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들에게는 절세를 뭐 해주고 싶고 뭐 이런 세무사라는 게 되게 멋있는 직업이고 나름 돈 만지는 거고 숫자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되게 하고 싶은 거였다. 꿈 갖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되게 좋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굳이 뭐 근세 정도 할 걸 그냥 직장인 정도 하고 싶다. 전문직이니까 또 50살 이후로도 할 수 있겠지 생각도, 아니면 공무원을 하기 전에 약간 등용문처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을 포커스 맞추는 게 낫지. 개업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뭘 이제 현금 창출할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 개업 초기 때는 할 거 없어서 알바했다니까. 호텔 조식 알바 갔다니까. 그 시장은 어두운 게 아니니 표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신점을 꾸준히 지키고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시고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